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에서 학부생들을 강의를 하면서 서강대학에서 공공입학사정관으로서 활동을 했던 이성록이라 합니다. 인천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드릴 말씀은 사실은 진로 기반의 과목 선택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진로를 기반으로 해서 특히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살펴보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특히 과목 선택과 관련된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진로 기반에서 내용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면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들이 진로와 관련해서 또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와 관련해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내용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서 실제 학교에서 교육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2015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주어지게 된다는 점과 그다음에 수업의 형태들이 참여형 수업, 과정 중심의 평가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이 상당 부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획일적인 인문계, 자연계 구분하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서 진로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는 이런 선택 구조로 전환이 됐다는 이런 특징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교 현장의 변화의 모습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변화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서 그 밑에 제시된 내용들은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어떻게 평가 제도가 달라질 부분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로드맵이 실려 있는 이런 점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적인 변화의 고교 현장의 변화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 특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라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히 공정성과 관련된 논의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부분들이 대입제도에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전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그다음에 블라인드 평가가 실시가 되고 있고 학생부가 변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과 관련해서 새로운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진로를 고려한 교육 과정에 대한 결과로서 학생 선발과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특징들, 대입 전형의 변화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개정 교육과정의 선택권 문제, 그 다음에 학생 중심의 수업과 관련된 내용의 개편, 평가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들을 직접적으로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오늘 정리를 해보는데 뿐만 아니라 공정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항목들이 대폭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다. 라는 점들도 우리 선생님께서 잘 아시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적으로 제시했는데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와 관련해서 우리 주변 환경들이 대단히 많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 환경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들 실질적으로 실제 평가 기준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까지도 내용들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이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그 지원 전략을 가지고 원서를 쓰실 때 또 그다음에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과 관련해서 평가 환경 변화의 모습을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학령 인구 감소 문제, 벚꽃 개화 시기에 따라서 대학이 사라져 갈 것이다. 벚꽃 엔딩,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벚꽃 엔딩, 남쪽 지방부터 대학들이 사라져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벚꽃 개화 시기는 어떻게 핍니까? 남쪽 지방부터 피는 것이 아니라 전국 동시다발로 벚꽃이 개화를 하죠. 지원자 수가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소되는 특징들로 인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준비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원자 수가 일단 절대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과목의 내신 등급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과정들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지지난해보다도 나타난 성적 구조상의 특징들이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등급이 예전보다 못하다라는 느낌들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특징들도 엿볼 수 있었는데, 내신 성적의 등급도 하락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이 되면서 개인별로 수강 과목을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학생들이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선택권이 주어지는 학교인가, 또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선택이 주어졌을 때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평가에서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요소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문계 자연계가 교육과정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나타난 특징들이, 특히 정시 모집 수능과 관련해서도 논란들이 많이 됐었던 유불리 여부를 따지는 문제들, 특히 이과 학생들의 강세, 이과 전성시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과 학생들의 약세라든지 이과 전성시대, 이런 논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가 되고 있다. 과목별 이수자 및 등급별 인원이 축소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선택 과목이 확대되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좀 더 선택이 적은 과목들 같은 경우 수강생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등급을 받기가 그만큼 어려운 구조죠. 그런데 이 내용을 획일적으로 그냥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평가에서도 이런 환경을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학생부 처리 방식 변경이라든지, 예를 들어 진로 선택이라든지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평가제를 도입을 했는데, 성취평가의 등급을 A, B, C로 3개 급간으로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학교 생활기록부 항목, 기재 항목이 변경이 축소가 됩니다. 경력이 미제공되고 봉사 특강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학교 생활기록부 분량이 줄어들게 됐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항목이 변경이 되고 있고 추천서 폐지가 되고 있죠. 2024학년도 되면 자기소개서도 완전 폐지가 된다.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교교육이 축소가 되고 있다. 봉사활동, 현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사활동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죠.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양상들. 게다가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교육과 기재에 대해서 신뢰도가 하락하는 이런 점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능과 관련해서도 수능 전형 및 교과 전형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뿐만 아니라 문과 이과 통합이라든지 엿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평가 환경의 변화의 요소로서 생각해 보는 여지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는 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실제 학교 생활기록부를 평가를 하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트렌드들을 일정 부분 읽어낼 필요가 있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평가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들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학교 교육 현장의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하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지난번에 서울시립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지난해 입시를 치르면서 나왔었던 특징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리뷰를 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들을 정리를 해보고 이런 트렌드에 맞게 우리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 또 교육활동을 기획을 할 때 어떤 점들이 유념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소스를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선택 과목이 확대가 됐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를 반영하는 특징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목 선택에 큰 영향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더라. 인문계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편차가 난다라면 비교적 편차가 나는 부분들은 사회 탐구와 관련된 교과목에서의 선택, 이런 요소가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계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선택에 영향을 가지는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 근데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 교과에서 선택 과목에 의미 있는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의미 있는 평가 요소로서 작용이 되더라 라는 점들, 특히 자연계 학생들의 선택 과목 문제는 중요한 평가 요소로서 현실적으로 작용한다는 점, 공학 계열의 경우에 미적 기하 또 과탐, 과학 2 과목 중에서 전공과 직결된 과목들, 그 다음에 성취도, 이런 것들은 서류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는 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 숫자가 전반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더라. 개정 교육과정의 자리매김이라든지 성취도 평가로 인해서 성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은 일정 부분 부담은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실제 일반 선택 과목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위계 고려해서 있다.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선택 과목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위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필요한 과목을 왜 선택했는지 세특에 기록된 학생들의 모습을 읽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 과목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더라. 이뿐만 아니라 세특에 기록된 학생들의 모습을 읽어보려는 이런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기록 축소가 되고 있다. 기록이 축소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기록이 축소가 되고 있어서 글자 수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항목도 줄어들어서 간결화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혹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 걱정하시는 거 아니? 그다음 내신 중심의 비중으로서 내신의 비중이 훨씬 더 예전보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내신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상향, 이런 점들을 엿볼 수 있는 특징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기록관에 있어서 내신 성적을 드러내는 양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교과 세특을 통해서도 살펴보게 되는데, 이 기록관의 유기적인 연계관계를 살펴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점들, 진로희망 사항이 없어졌지만 진로희망과 관련된 내용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또 진로 활동을 통해서도 관심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의 글자 수가 축소되고 있지만 특정 활동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더라. 여러 활동을 나열하고 있는 이런 점들, 자율활동, 진로활동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단순하게 활동을 나열하는
이런 특징들이 아니라 특정 활동을 통해서 나열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양상들이 두드러집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활동의 모습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내용을 담는 이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세특의 비중이 상승되고 있다라는 점들. 학습의 정도.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교과별로 이제 세특이 기재가 되고 있고, 개인별 세특, 특정 과목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또 전학 등의 경우로 인해서 보충 학습이라든지 융합 수업 등의 자율적 교육 과정의 사항이 기재가 되는 내용들이 개인별 세특인데, 개인별 세특을 통해서 특히 탐구 역량을 엿볼 수 있는 내용 요소들이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정관들은 요소로서, 평가 요소로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역량들을 잡아내려는 노력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점도 엿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볼 수 없을 때 강점을 역량이라든지 강점 보여줄 수 있는 기록들, 또 수업의 참여도라든지 특정 분야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집중된 기록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 이런 양상에서 과목의 특성이라든지 성취도를 통해서 진로에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드러내는지 집중하는 모습들도 가지고 있더라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특의 비중이 이럴 정도로 특히 상승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독서활동의 내용들도 있는데, 독서활동의 내용이 독서량 의미가 없죠. 독서량의 이 내용보다는 최근에 나타난 특징들이 여기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 활동이라든지 특히 교과 세부능 및 특기 사항을 통해서 수업과 연계해서 독서 활동을 한 기록들이 창치라든지 세특에 기재가 되고 있는데, 책을 선정한 이유라든지 교과 수업과 연계해서 심화된 역량들을 가지고 또한 교과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경험들, 이런 측면들과 관련해서 독서의 의미를 해석을 하고 있더라라는 점들도 엿볼 수 있었고, 수상 경력이 한 학기당 1개를 반영하고 있다. 수상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의 의미를 해석을 할 때는 성실성이라든지 도전정신 이런 등 학업 성적의 성취에 관심 분야 등의 다양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런 항목에서 봤던 의미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지금은 하다 보니까는 학업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수상 경력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수상 기록과 다른 항목들의 학생부 다른 항목의 연관성을 찾아서 상을 선택한 이유를 유추한다든지, 즉 횡적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항목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교과 역량과 관련해서 또 그 다음에 비교과 역량과 관련해서 활동의 내용을 통해서 이런 역량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또 좀 더 수상의 실적으로서도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확인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점들을 유추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의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수상 경력은 그런 측면에서 횡적 연결고리, 이런 부분들이 초점이 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 페이지로 인해서, 추천서 페이지로 인해서 중요해진 행특의 종합의견란이죠. 이 모습이 아울러서 좀 더 상대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더라라는 측면들, 인성과 관련된 측면들도 여기에서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봉사활동 중에서 특기사항이 필요할 경우에 기재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재란에 이렇게 분명히 명시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는 종합의견란, 뿐만 아니라 종합의견란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학업 역량과 관련된 두드러진 특징이라든지 전공적 합성과 관련된 두드러진 특징들이라든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특징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반영을 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입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서류평가에서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 따져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생활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대면을 해서 활동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이 누적 시간, 이 부분들은 웬만하면 평가에서 반영을 크게 하지 않았다. 교회 봉사,
거의 제로에 가까운 모습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여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개정교육과정의 적용과 안착과 관련해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평가로서 전환이 됐었던 점을 엿볼 수 있었죠. 자연계열 과목의 주요 내용 확인을 했었고요. 특히 2과목 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표기 방식 특성에 따라서 정성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성취도 A, B, C 이로만 평가하다 보니까 세 특의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정성 평가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었고요. 학령 인구가 감소됐다라는 특징들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평가 기법이라든지 세특 중심으로서 평가에 반영했었다라는 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서류 평가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었고요. 평가 시 불이익 조치, 평가에서 이런 항목들을 배제하고 또 이런 항목들을 쓰게 되면 감점을 당한다라는 점들, 금지사항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도 직접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재학생들과 졸업생 간의 전형 자료가 상이하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수상 경력의 중요도가 하락이 되고 있고, 자율 동아리가 실제 졸업생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자율 동아리를 할 수 있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고3 같은 경우는 한 개밖에 할 수 없다 보니까는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평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해서 평가에서 반영을 하고 있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평가를 하면서 나타났었던 특징들을 토대로 해서 평가의 시사점 같은 경우를 엿볼 수 있었는데, 면접 평가를 통해서 검증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난 생활기록부에 대한 내용들, 실제 활동했던 내용들, 실험했었던 부분들보다는 책을 보고 느낀 점 정도 언급이 대단히 많았다라는 점들 엿볼 수 있었고요. 장치 활동에서 이루어져야 될 실험 및 실습을 통해서 몸으로 겪고 느낀 점, 실제 경험이 아닌 이런 점들이 배려가 됐었다는 점도 엿볼 수 있었고요. 글로 배운 케이스가 많았다는 점도 엿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면접 과정을 통해서 꼬리물기 질문, 기본 개념들 질문하고, 심화된 내용 질문하고, 간접 지식을 검증을 하는 기법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특과 관련해서 기술 패턴들이 실제 능력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과도하게 세특에 대해서 서술한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았었습니다. 계열적 합성을 보여주려는 시도, 그죠? 계열적 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교과목에서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이런 생활기록부도 없지 않았었습니다. 기승전 진로죠. 이렇게 했었을 때 느낌 자체가 자기적이라는 느낌, 이런 과도한 느낌도 받았었던 이런 특징도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해당 교과목의 학습 목표에 맞게 제시를 하고 있는 일률적으로 이런 점들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도 등장하고 있었다. 무엇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 알기 어려울 경우에 진로 관심사 일변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세특 작성이 의무화가 돼 있죠. 모든 학생들에게 세특을 기재하도록 이렇게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데, 개인별 특성보다는 교육과정 내의 일반적인 활동을 단순 기술하는 사례로 이어진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더라. 좀 사례를 찾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이 좀 더 한 학생에게 쓰여졌을 개별화된 특징들이 구현이 되기보다는 전체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기술된 이런 특징들을 엿볼 수 있었다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변별적 요소를 찾기 위한 대학 나름대로 키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들, 평가에서 대학들이 주의할 점, 이런 점들도 있었다라는 점도 참고로 말씀 좀 드리면,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모집단위 인재상으로 설명하는 이런 점들로 양상이 좀 더 바뀌고 있고, 자율적 탐구 활동의 모습들, 이런 변별적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면접의 심층 면접에서의 소재가 되고 있었다는 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학생부 평가의 변화와 관련해서 기재 방식 변경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떤 변화들이 예상이 될까? 수상 경력,
그죠? 축소가 되죠. 예, 대학에 제공하는 생활 수상 경력의 내용은 한 학기당 하나씩밖에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 비중 최소화되고 있죠. 예, 수상의 비중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어떤 수상 경력을 제시하는 것이 좀 더 효율성을 지니고 있을까 하는 점들 때문에 고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수상 경력을 제시할 건가, 강점을 강조하는 수상 경력을 제시할 건가, 또 학업 역량을 강조할 것인가, 전공 역량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인성 역량을 강조할 것인가 하는 등등에 대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자율동아리 비중이 예전보다 중요성을 가지는 부분이 훨씬 줄겠죠. 즉 정규 동아리 중요도가 훨씬 증가된 모습들을 엿볼 수 있다. 원하는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모습들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둬야 될 것이다. 봉사활동 특기사항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을 어느 부분에 쓴다 하겠습니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 뒷부분에다가 기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들, 정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예, 방과후 학교, 공동교육과정 등의 정기 교육과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방과후 학교는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 아울러서 미기재되고 반영이 되는 항목들에 대한 변화의 모습들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도 엿볼 수 있겠다라는 점. 자,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학교는 어떤 변화들이 예상이 되고 있나? 예, 항목들의 내용들, 예, 이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방과후 학교가 미기재되어 있다. 사실은 이 내용은 동대부고의 김용진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내용들인데, 예, 내용 정리가 어느 정도까지 잘 돼 있어서 제가 여기다 인용을 해봤습니다. 방과후 학교가 미기재된 내용되기 때문에 실제 내신 대비를 위한 소수만 유지가 되고 있고, 예, 방과후 학교가 개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고, 또 많은 학생들은 학원을 수강하는 모습들도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다. 영재교육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신청자는 급감할 것이고 폐지하는 학교가 증가할 것이고 프로그램들도 많이 사라질 것이다. 우수학생들에 대해서 대체활동 마련에 고심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율동아리 하나밖에 기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축소가 될 것이다. 정규동아리가 다양화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점들, 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되다 보니까 업무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예, 코로나로 연결되면서 봉사활동 참여가 상당 부분이 줄어들 개연성도 있다라는 점들, 봉사활동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선택형 봉사활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수상경력, 그죠? 수상경력, 예, 이런 부분들, 특히 탐구, 발표 성격의 대회를 수업의 결과로 포장해서 세특에 기재하는 모습들도 상당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수상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예, 수업의 결과로서 뭐라고, 예를 들어서 평가에서 우수한, 예, 평가를 받았다라든지 뭐 하는 이런 내용들로 기술할 가능성들도 있다. 독서활동, 예, 양 위주로는 예, 하는 내용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죠. 특히 2024학년도에 독서활동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세특에는 포함이 돼서 모습이 등장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세특의 의무화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도 양상이 드러날 가능성, 예, 앞에서 한번 정리해 본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고등학교에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내용들을 정리해 볼 부분들, 첫째, 프로그램 위주, 비교과 위주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정규 교과 위주의 학교 교육과정,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예, 교육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등장해야 된다. 정규 교육과정 중심, 교과의 비중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선택 과목 다양화와 학생의 과목 선택권 강화, 이건 필히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가 되고요.
수업과 평가를 통해서 교과 세특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세특의 내실화. 그 다음에 평균 등급 기준의 진학지도가 아니라 섬세한 관찰을 바탕으로 한 진학지도. 대신 등급에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 등급만 가진 학생들만 진학지도한다든지 하는 특징이 아니라 학생들의 역량을 관찰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활동의 모습들이 등장하면 이런 것들을 누가 기록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진학지도를 해야 될 모습들을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해 입시까지 최근에 나타난 트렌드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면 적으로 대학에서 평가를 어떻게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평가 요소로서 자리를 잡을 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요소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대학마다 좀 다릅니다.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3가지 기준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죠. 또한 서강대학도 3가지 기준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4가지 기준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화여자대학 같은 경우는 5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학업 역량이라고 했었을 때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뭐 주요 30개 대학 중에서 20개 대학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탐구 역량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쓰고 있고, 기초학습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뭐 등등의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측에 이제 항목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전공적 합성은 논란들이 좀 더 많아지죠. 14개 대학 정도에서 전공적 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계열적 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활동 역량, 적성, 교과 규칙적 합성, 잠재력 등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용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요 평가 요소는 상당히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또 발전 가능성이라는 부분들도 자기개발 역량, 고려대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성장 잠재력 등등의 용어를 쓰고 있는데, 반 정도 대학은 발전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인성이라는 요소, 그죠? 공동체 의식, 협업 능력,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 인성이라는 용어를 직접 쓰는 대학들도 15개 대학이 있고, 인성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통 및 협업 역량, 사회적 인성,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항목들이 대학마다 약간씩 다르다 하더라도 실제 대학에서 우수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들은 거의 비슷하게 양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들이 평가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으로서, 이 기준은 6개 대학에서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자. 그래서 6개 대학에서 함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제시했던 기준들인데, 물론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에서 항목들이 변화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 변화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용을 좀 더 수정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내용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학업 역량부터 살펴봅니다.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이 학생이 이 학교로 왔었을 때 이 학생이 왔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요구가 되는 역량이냐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학교로 왔었을 때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자질들을, 학업적인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학업 역량을 파악하는 기준들입니다. 그런데 학업 역량을 일반적으로 살펴볼 때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학업 성취도, 내신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을, 물론 내신 성적에 나와 있는 수치,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몰돼서 숫자로만 가지고 판단하는 내신 성적의 의미를 숫자로만 판단한다면 교과전형의 모습이죠. 여기는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성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치가 가지고 있는 정성적 해석을 통해서 학업 성취도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 성취도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을 한다. 단 수치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반영하는 점이라면 교과 전형이고, 숫자를 정성적으로 해석을 해서, 질적 해석을 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숫자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요소들이 등급이라는 것도 있지만 원점수를 살펴보기도 하고, 평균 성적도 있고 표준 편차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업 능력의 수치를 해석을 하게 되고, 또 교과목 이수 현황, 어떤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수를 했는지, 그 다음에 성적의 추이, 과목별 성적, 이수 교과목의 성격, 그 다음에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업 성취도를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과목의 성취도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성취도를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내신 성적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사정관들이 내용을 파악할 때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 해석이라기보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해석한다는 점. 뿐만 아니라 실제 내신 성적에서는 다소 좀 부족하지만 학업 태도라든지 의지를 살펴보니까, 또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니까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기주도적인 학업 역량을 엿볼 수 있다든지, 또한 지적 호기심이 계속 충만을 해서 이 학생의 역량들이 확장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엿볼 수 있다면, 이런 내용은 내신 성적 등급이라는 것은 비록 좀 더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역량으로 미뤄봤었을 때 상당히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의미 해석을 좀 더 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고요. 그 다음에 탐구 활동의 모습들을 통해서, 실제 각 교과목에서 이루어지는 탐구 활동들의 내용을 통해서, 또 특히 특정 교과목에서 드러나 있는 탐구 활동의 내용들은 대학에 와서 필요한 역량들 중에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역량들 중에 하나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의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 학업 역량입니다. 그 내용들을 밑에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본 부분들인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편적인 학업 역량도 살펴보고, 심화된 학업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노력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학습의 경험들, 학습 역량을 키운 사례들, 자기주도적인 사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예를 들어서 평가의 사례를 보면 이 내용은 경희대학에서 평가의 사례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마이크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수험되는 이거 어디죠? 뒤에 넣으셨네. 네, 그거를 그냥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가끔 방송을 하다 보면 NG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NG 잠깐 쉬었다 가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계속하겠습니다. 학업 역량과 관련해서 이제 경희대학에서 제시했던 사례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 내신 성적이 일정 부분 유지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내상에서도 학기별로 저런 상을 수상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수학자가 계속 엿보입니다. 과학이라는 글자도 계속 엿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화된 역량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수학 경시대에 입상을 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참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하는 모습들을 엿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먼저 가장 앞서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경시대에 입상했는데 왜 입상했을까? 논술 경시대에 입상을 했다. 이 요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싶은 이런 특징들도 있을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을 가니까는 수학과 관련된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이 동아리 활동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량들이 연결이 되고 있구나 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보니까는 수학 교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역량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고 수업 시간에 참여했었던 모습들을 통해서 심화된 역량들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어떤 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충실하게 기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하는 겁니다. 교과의 성취도, 평균 등급보다 높은 수준임을 엿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여기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정도 역량을 엿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성적이 꾸준히 향상됐고요. 성취도가 대단히 우수하게 등장하고 있겠죠. 수학, 과학, 경시대회, 수상 경력, 게다가 자연계 학생이지만 사회과 관련된 과목에서도 우수한 성취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전반적인 학업 역량이 있어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다라는 점을 엿볼 수 있을 것 같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수업 시간 중 활동에서 지식을 습득하려는 자기주도적인 태도라는 탐구 의지의 모습들 등장하고 있어요. 수학을 활용한 다양한 주제 탐구 보고서를 통해서 결과물을 통해서 특히 탐구 역량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니까 다른 학생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따져보니까 이 학생이 다른 학생의 상대적인 위치에서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학생의 학업 역량과 관련된 그레이드는 A, B, C, D, E 그레이드라고 평가한다면 A 그레이드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나서 판단한다는 점들, 전공적 합성, 특히 이제 과목 선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둬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도, 노력의 정도, 일반적으로 저렇게 얘기합니다. 전공 관련 교육 과목 이수 및 성취도 여부. 전공 적합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내용을 파악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전공과 관련된 수학 능력이라는 겁니다. 교과의 전공과 관련된 교육 과목의 성취도,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서 수학 능력을 어떻게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특히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구체적으로 뭐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과 수업 시간에 드러난 교과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충실하게 참여했느냐, 관심 분야의 탐구 노력, 또한 과제를 수행하고 발표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통해서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표현이 되고 있죠. 지금 정리된 내용들을 보면은 전체가 너무 뭡니까 이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내용들이 초점이 되고 있죠. 교과 활동 중심의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교육활동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공 관련된 활동과 경험, 속된 말로 쥐뿔도 없죠. 없습니까? 전공 관련된 활동과 경험, 예를 들어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서도 등장할 수 있겠고요. 자율활동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의 요소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등장할 거고요.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을 통해서도 내용이 등장하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활동을 통해서도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찾아보면 각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전공에 대한 관심도 및 학습 경험의 모습들도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나서 판단하는 부분들이다라는 점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트렌드를 보니까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확대를 하기가, 외연을 확대를 하기가 그렇게 넓은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더라라는 측면들과 관련해서 지원 전공의 의미를 특히 세부적인 전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로 한정을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재료공학과 지원 학생들이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지원 전공의 의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역량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작용할 수 없다는 부분들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원 전공을 너무 좁다는 의미로만 그냥 세부적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계열과 관련된 전공이 속한 계열과 관련된, 예를 들어 재료공학과 하면 공학 계열이라고 했었을 때 계열적 합성의 의미를 강조를 해주는 트렌드들도 엿볼 수 있다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념을 해둬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전공적 합성이라면 마치 동아리적 합성, 이 하나만 놓고 나서 판단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언론 정보학과죠, 그죠? 언론과 관련된 이 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이 뭐만 합니까? 예를 들어 신문 방송학, 학교에서 방송반, 신문반, 교지 편집반, 이 활동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없지 않습니다. 언론과 관련된 학과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학생이, 뽑고자 하는 학생이 실제 이게 신문 기자 뽑는 시험이 아니죠. 방송사 PD 뽑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실제 신문 방송학이라는 사회과학 분야의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역량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전공 관련된 과목들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전공과 관련해서 공부를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있고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평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과 관련된 학과를 지원하고자 할 때 평가자들의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뭐겠습니까? 이 학생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고 고민하고 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 사회에 대한 관심사,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라든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초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적 호기심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뻗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량들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인간과 사회 구조의 속성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도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해결 능력까지를 가지고 있는가,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사고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을 어떻게 또 선택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 방법론이라든지 국제경제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면서 전공과 관련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해가는 심화 학습을 했었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면, 이 전공과 관련된 내용 준비에 있어서 충분히 역량들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연계해서 실천하는 활동, 물론 이 부분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일부분 포함을 시킬 수는 있겠죠. 그런데 동아리 활동이, 전공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모든 부분에서 이것만 하게 되면 핵심적으로 평가에서 반영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독일어과를 지원한 지원자 A와 B 중에 누구 선발하겠습니까? 지원자 B 보십시오. 독일어 집중교육과정 이수했습니다. 독일어 집중교육과정 이수했으면 독일어를 아마 500시간 정도 이상 공부한 모습입니다. 지원자 B는 독일어의 신입니다. 독일어 미리 다 끝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은 대학에서 공부할 내용들을 이미 다 끝을 낸 이런 친구의 모습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 B의 전공적 합성 완전히 탁월하다는 점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독일어 집중교육과정 이수 안 하는 학교는 어쩝니까? 제2외국어로서 독일어를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2외국어 독일어 공부하고 있는 학교 많습니까? 공부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원자 A 보면 이런 특징들은 가지고 있죠. 이런 특징을 가진 학생들이 있어요. 영어 토론대회 입상, 말하기 대회 성취가 우수하고, 제2외국어 일본어 했어요. 교과 성적이 우수한데 제2외국어 일본어 했어요. 독일어 하나 아베체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공부를 하지 않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중국어 학습을 했고요. 글쓰기,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원자 A는 독일어 관련된 어느 부분도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독일어와 관련된 학과를 원초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냐? 지원자 A 자세히 보세요. 어학적 소양이 대단히 뛰어난 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어문학적 소양과 잠재력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학생은 독일어 아베체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았지만 대학에 와서 공부 여건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정도 역량을 가진다. 왜? 어문학적 소양과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렇게 본다라면 지원자 A와 A는 지원자 B와 마찬가지로 전공적 합성 면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왜? 계열적 합성, 어문학 계열에 가지고 있는 소양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갖추고 있다라면 충분히 전공적 합성에서 지원자 B뿐만 아니라 지원자 A도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또 다른 예입니다. 사회학과를 지원한 사례입니다. 동아리 활동. 핵심이 뭡니까?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죠. 교육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사문을 작성하고 고민했었던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고, 진로와 관련된 진로 활동과 관련해서 사회 참여 활동을 한 기사 작성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했었던 흔적들을 엿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서 사회과학 방법론의 국제 경제에서 성취도도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성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우수한, 아울러서 사회 교과에서 드러나 있는 세부능력의 특기 사항에서 구체적인 역량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특기 사항란에도 교과 세부능력의 특기 사항란에도 등장하고 있고, 독서활동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공적 합성은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다 라는 점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인성과 공동체 의식, 인성 다 좋죠. 우리 학생들 교복 입혀놓으면 도덕적으로 변하지 않는 학생들 하나도 없죠. 전부 다 도덕적으로 다 변합니다. 성실성 면에서 전혀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 인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나느냐?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편차가 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협업, 공동체 의식, 수업 시간에 함께 더불어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행동 특성들, 협업 능력, 팀원 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 증가되고 있고, 개인적 특성이 인성을 통해서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죠. 그죠? 이런 협업 능력과 공동체 의식,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식의 양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도 평가한다는 나름대로 선언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성과 관련된 평가 요소는 표면적인 반영 비율은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항목보다도 편차, 이렇게 성적의 편차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공동체의 좋은 평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들, 그 밑에 제시된 이런 항목들이 평가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창장,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행동 특성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 협업 역량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교과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협업 능력과 관련된 부분, 종합의견단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등장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보니까 밑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 관련된 평가 요소를 어떤 그레이드다라는 평가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근거들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발전 가능성이죠. 발전 가능성인데 주도적 경험을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경험을 통해서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 경험의 다양성을 통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지 요소 항목 같은 경우는 좀 더 부족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이 향상된다든지, 성적은 낮지만 깊은 사고력을 보인 경우라든지, 협업 과정에서 보인 자기주도적인 특징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발휘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요소로서, 즉 종합적 평가 요소로서 이해할 수 있을 때 발전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판단하는 특징들을 잡아낼 수 있는 점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들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생활기록부를 기재하실 때
어떤 점들을 좀 더 유념을 해서 기록을 했었을 때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인데, 실제 생활기록부를 읽다 보면 거의 의미 없는 사실들이 단순 나열된다든지 근거 없는 미사 요구로서 평가적 진술이 과도하게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특징들, 학생 개인의 특징들이 구체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구현이 돼야 됩니다. 예, 이런 특징들이 생활기록부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개인의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해서 기술된 내용들, 이것도 괜찮다는 거죠. 사실에 근거해서 평가적 진술이, 예, 사실적 근거해서 평가적 진술이 제시되어 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활동의 결과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입력하되 개인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그 밑에 제시된 내용들, 이거는 뭡니까? 자율활동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시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축제, 가장행렬, 부반장 선거, 학급회의, 한라산 등반, 체육대회,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행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연에 성공적으로 끝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 학생 개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 활동에 참여했었던, 학급에 참여했었던 학급 구성원들 전체가 다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진술로서 돼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부터 학교 공통의 활동들이고 이런 내용으로부터 학생 개인의 노력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관찰과 평가, 성실하게 참여했고 적극 참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이외에는 개별화된 특징들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학생들에게 참여했을 내용을 개괄적으로 제시했는데 이 학생 개인의 역량은 뭐냐? 개인의 노력은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궁금증을 제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고치면은 개별화된 특징들이 분명히 등장하죠. 물2를 선택할 수 없어서 아쉬워하고 있고, 이래서 나타난 특징들이 어떻게 찾아보게 됐는가, 어떻게 고민하게 됐는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역량들을, 멘토멘티를 통해서 역량들을 기르기 위한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한다면 개인적 노력이 구체화되어 있다. 밑에 개인적 노력의 모습이 구체화된 이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면 위의 모습과 대비가 돼서 학생의 역량을 두드러지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찾을 수 있죠. 또한 판단을 할 때 상호, 연결, 고리, 진정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특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공적합성 및 성취도 분석에 근거를 해서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전공 관련 도서를 읽고 토론함으로써 논리적 사고력을 신장시켰다. 전공 관련 도서를 읽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읽었는가 하는 것들을 재빨리 뒤에 보면 독서활동 상황란이 있죠. 이걸 읽어보니까 독서활동 상황란에 도서 내용도 빈약하고 전공 관련된 서적도 내용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 있다? 속된 말로 이렇게 제시하면 뻥이죠. 그러면 이 전반적인 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상호 진정성을 고려해서 파악을 하게 된다라는 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특이라든지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거 아니? 실제 활동 수준이 단순하게 1차원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심화된 활동 수준의 모습이 엿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내용을 보면 한국지리에서 사실 알게 되었다, 발표를 하게 되었다, 사고로 확장하게 됐다, 본인의 생각을 정리했다, 최종 보고서에 반영을 하고 있다. 교육 활동의 내용이 하나씩 점차적으로 가면서 확장이 되는 모습들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활동 수준에 심화된 내용들. 밑에 탐구했다,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논문도 찾아보게 됐다, 이런 내용 확인하게 됐다, 오류를 수정해서 실험하게 되고, 결과들. 활동 수준이 지속적으로 심화된 깊이를 엿볼 수 있다, 역량의 깊이를 엿볼 수 있다는 얘기는 이 학생 역량이 그만큼 고차원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발전하게 된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부각이 됐었을 때 역량을 좀 더 의미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맥락을 고려한 평가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 시간에 날카로운 관찰력과 직관이 엿보이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기술이 돼 있는데 사회문화도 살펴보니까 도표 그래프를 능숙하게 분석할 줄 알고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이렇게 제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뭔가 연결이 되죠. 인문계 과목과 자연계 과목인데 수학적 능력이 우수하고 이런 능력이 사회교과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다른 교과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교과에서 제시가 된 내용들이 서로 간에 의미를 가지면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맥락을 고려해서 평가를 할 때 그렇구나 하는 점들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좋은 평가의 의미, 이런 내용이 등장하면 야, 이 녀석 봐라.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네. 마구마구 점수를 주고 싶은 이런 생각들도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들. 맥락, 영역, 맥락이라는 것은 영역 간의 유기적인 관계.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일정한 흐름이, 맥락이 있어요. 이 관계가 분명하게 등장을 하고 있었을 때 이 학생이 우수성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그 맥락을 이해할 때는 또 세부능력의 특기사항과도 함께 연결을 지었어요. 세부능력의 특기사항 4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서 이 학생의 역량을 관찰한 대로 기록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맥락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게 제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평가에서 직접 반영이 된다는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평가에서 직접 고려해야 될 점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 생각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진로와 관련해서 이제 과목 선택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가. 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의 모습. 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과목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이 되어야 된다.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선택 과목을 개설해야 된다. 다양하게. 선택 과목의 방향성이 대입전형의 설계의 기초가 된다. 그렇군요. 과목 선택의 방향성, 이 학생이 과목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선택해 들어갔는가 하는 것들은 대입전형을 설계하는데 진로를 찾아가는데 기본적으로 고민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는 부분들이 된다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과목 선택에 있어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요. 세부 항목의 미반영으로 세특의 중요성이 훨씬 더 중요하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등급에 구애받지 않고 절대평가 방식 ABCD 3단계로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이 그만큼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할 때, 대입에 반영을 할 때 호기심을 확장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모습이란지 진로 선택 과목 선정을 통해서 교과에 깊이 있는 학업과 성장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반영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들. 그 다음에 선택과목 학습의 과정평가, 계열을 탐색을 통해서 전공을 구체화하고, 그러면 구체화했다면 전공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심화된 모습을 등장하고 있다는 점. 계열 탐색을 통해서 수학과라든지 과학과의 교과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사회과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계열 탐색을 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전공을 구체화합니다. 기계공학과, 경제학과 구체화했고, 그 다음에 전공을 심화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전공을 결정했으면 심화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교과목들을 단계별로 선택을 해가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렇게 찾아가는 모습들. 선택한 교과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성과 계획을 잡을 수 있다. 심화된 과목을 수강하면서 해당 교과의 성취 수준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심화 확장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모습. 전공 준비를 위한 교과와 비교과의 연계성 있는 노력. 특히 비교과 활동을 교과와 동떨어져 비교과를 위한 비교과 이렇게 했었을 때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특히 비교과를 얘기할 때 최근의 트렌드는 전공과의 또 교과와의 연결 고리를 가지는 비교과 활동.
이 부분이 초점이 된다는 거죠. 개설되지 않았어도 다양한 방식으로서 관심사를 활동하려는 노력의 모습들,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결국 어떤 영역을 갖추게 되는가? 저 내용은 각 학교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의 매뉴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평가의 매뉴얼 중에 저 내용은 반드시 포함이 돼요. 그런데 저 내용을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요.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수업은 뭐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죠.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교육과정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교육과정 누가 짜는 겁니까? 고교에서 짜는 거죠. 고교의 역할입니다. 예, 충실하게 학교 선택 과목들을 개설해 줘야 되죠. 그리고 수업을 충실하게 운영해야 됩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습이 좀 더 부각되지 않지만, 자연계,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과목이라든지 과학 과목의 이수 여부를 지원 자격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점들에 대해 유의를 하면서 예,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들, 교육과정 바탕으로 주도적인 진로 설계를 통해서 누구 역할입니까? 학생들의 역할이에요. 무엇을 배웠고 결과 어떤 역량을 갖추게 되는가? 주도적인 진로 설계, 즉 진로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이수하고 활동을 통해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위한 자기주도적인 자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 아, 수업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어떤 역량을 갖추게 되었는가를 해석을 밑에처럼 다양하게 해석을 했죠. 이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전공 적합성이라는 관점과 관련해서 선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반영할 수 있다. 어떤 과목들 어느 정도 이수했는지, 성적 어떠한지들을 통해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평가. 두 번째는 학업 주도성, 학업과 관련된 역량을 엿볼 수 있다. 심화된 과목이라든지 소인수 과목 등을 통해서 지적 호기심과 자기 주도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정리 꼭 좀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선택 과목 평가하는데 기하를 선택하고 이수했고 적절한 성취가 우수한 학생이라고 저렇게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기하를 선택했다. 고교의 역할이라겠죠. 학생의 역할이라겠죠. 예, 학교에서 개설을 해놨고 학생들이 선택을 했고 이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적절한 이수단위로 했다. 예, 적절한 이수단위가 중요한 내용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인가 운영하는 교육이 거기에 역할이죠. 성취가 우수한 학생, 학생의 역할이죠. 그죠? 세특을 활용해서 정성적으로 기반해서 평가했는지. 그래서 이제 먼저 살펴보는 부분이 이겁니다. 학습 기회를 가졌는가? 개설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살펴봅니다. 개설이 안 돼 있다라면 이 학생이 잘못한 게 아니죠. 개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목을 선택을 왜 했는지, 왜 하지 않았는지 하는 것들을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못했다라면 또 이 학생이 다른 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수강자 숫자가 많은 과목을 선택했다. 아, 내신 받기 좋은 과목 중심으로 선택했구나. 개념이 확장되어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 피했구나. 이런 점들을 요소를 잡아낸다면 예,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의 의미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문면대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의미를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점들을 고민하고 따져서 예, 선택의 의미를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내용을 통해서 과목 선택권이 보장이 돼야 되고 실질적 교육과정이 운영이 돼야 된다. 요 뒤 내용은 과목 선택과 평가에 대해서 실제 몇 개 대학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내용들인데 인문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문계 학생의 사회계, 상경계 지원자가 사탐 선택 과목을 다수를 대다수 이수를 했을 때, 뭐 이수하지 않았었을 때 중대한 감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이수를 하지 않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감점 요소가 맨 위에 거는 나타나는 게 두드러지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연계에 오다 보니까 이 확장 내용들이 확장된 폭이 대단히 많이 늘어난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선택 과목과 평가에 있어서 대학 사정관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 본 부분들입니다. 이런 내용들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뭐 보통교과 선택 과목들이 어떻게 해설되어 있냐, 너무 잘 아시는 부분들입니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는데, 일반 선택에서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자 등급이 나오죠. 표준 편차도 등장하고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의 역량을 구분해서 수치화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진로 선택은 등급도 안 나오고 표준 편차도 안 나옵니다. 성취도만 3단계로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용을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교과 세특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구체적인 역량들 살펴보게 된다는 점. 수학 교과목에서의 위계관계, 미적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1학년 때 수학 공통과 관련된 과목으로 수학과 관련된 부분들, 일반 선택에서 수학 1과 수학 2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미적을 선택해야 되지,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1학년 때부터 미적을 선택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거는 위계를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경제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공부하고 수학 2를 경제한 다음에 경제 수학을 공부할 수 있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은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전문교과의 위계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선택 교육과정 평가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교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하는 부분들, 소인수 과목, 공동교육과정,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설득을 할 때는 실제 진로적 희망 분야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런 게 요소가 등장하고 있다면 꺼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두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된다. 과목 선택권에 따라서 평가가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 진로 설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든지, 수강 이력과 세부 활동 평가가 가능하다든지, 적극적으로 수강을 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들. 그 다음에 소인수 과목이라든지 학생들이 선택이 좀 더 진로 선택 과목들을 이렇게 선택했었을 때 평가 요소로서는 유형 1,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들을 이수했다. 발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자기 주도성, 그 다음에 관심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해소하고자 이수를 했다는 얘기는 전공적 합성, 수준 높은 심화된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이 되어 있다면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성평가의 모습들도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이런 측면들을 이제 아울러서 종합을 해본다면 선택의 기회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책임감 있게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 교과별로 필수 단위를 확인을 해야 된다. 선택 과목 위계를 확인해야 된다. 선택 과목은 3개 이상 해야 된다라는 점들, 희망 모집 요강이라 대학의 모집 요강이라든지 개설 교육 과정을 확인을 해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다가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부터 전공 연계된 교과목, 이수 과목, 이런 과목들은 반드시 이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핵심 권장 과목을 얘기하랬지만 권장 과목을 이론적으로 얘기했다. 미적분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1학년 때 수학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수학 1과 수학 2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미적까지를 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아울러서 선택을 요소들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자연과학에서 예를 들어서 화학부 같은 경우는 화학 2와 미적분을 선택을 하고, 이거 필수 핵심 권장 과목이고 권장 과목은 저런 것들이 있다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학에서 이미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확인을 꼭 좀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한양대학에서도 계열을 고려한 과목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연계열에서는 이런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들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이런 자료들 여러분들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계열별 선택 과목이라든지 교과, 비교과 역량을 어떻게 예시를 할 수 있는지, 인문학학 계열에서 선택의 내용들, 사회과학대학에서의 선택의 내용들, 자연과학대학에서 선택에 대한 내용들, 공학 계열에서의 선택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이 내용을 이제 요약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과목 선택과 관련해서 염두에 둬야 될 내용.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결국은 학교생활 충실형. 그런데
전제가 되는 것은 학문적 관심, 지적 호기심을 토대로 한 학교생활 충실형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라는 거예요. 교과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점, 학종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넓은 범주의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들, 넓은 범주의 교과 역량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음을 정리해 볼 수 있다. 비교과 활동이라는 부분들도 교과와의 상호 연결 고리를 가지는 비교과 활동, 이런 점들이 초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기재사항 변경, 글자 수 축소, 세특 더욱 중요해진다. 그런데 누구나 똑같이 기록된 세특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 핵심 개별화된 특징들, 개별화된 특징들이 등장하려면 수업 시간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정시 확대로 일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줄어들고 있지만 학종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전형입니다. 관심 분야를 살피고 열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은 자체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과목 선택이 요구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신중한 과목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 과목을 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 방식 ABC 3단계 평가를 실시한다. 따라서 관심 분야와 진로에 초점을 맞추고 과목 선택. 그래도 성취도가 세 급간으로서 평가하기 때문에 ABCD2가 아니라 ABC이기 때문에 점수 편차가 비교적 적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의 평가는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호기심을 확장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진로 선택 과목의 선정을 통해서 교과의 깊이를 깊이 있는 성장과 학업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심화된 역량을 엿볼 수 있는 교과의 깊이 있는 학습, 이런 내용을 진로 선택 과목을 통해서 특히 이런 내용들을 등장하고 있었을 때 좀 더 심화된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대체로 고등학교 1학년씩이나 공통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고 1학년 2학기부터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을 2학년까지 일반적으로 내용을 준비를 하게 된다. 물론 일반 선택 과목까지가 포함되는 것이 대개 수능 출제 범위입니다. 물론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물화생제 2 과목 같은 경우가 진로 선택 과목이지만 수능에 포함이 수능 출제에 포함이 되는 이런 내용임을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일반 선택 과목까지가 대개 보면 수능 출제 범위다. 그런 측면에서 수능은 2학년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역량을 가지도록 노력하기 위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들도 엿볼 수 있겠고,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진로 선택 과목의 수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적 향상에 따른 효과가 크게, 왜 진로 선택 과목이 등급이 등장하지 않고 성취도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향상에 따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진술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통해서 제시가 된다겠습니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서 제시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들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점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면 대학 입장에서 이수한 선택 과목을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가장 선택 과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전형이 종합전형이고, 전 과정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수한 사실 자체 등급이 높다 낮다 사실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 선택,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전체를 평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 과목의 중요성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 수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금방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그림인데 4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좋아하면 몰입을 할 것이고, 몰입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보이게 되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실제 과목 선택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또 관심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몰입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깊이 있는 사랑을 통해서 역량들을 기르고 있다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가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훌륭하게 대학 입시를 통과하고 이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자기 인생의 멋진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 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